어르신 혹시 버스나 지하철 타셨을 때요, 옆자리가 이렇게 좀 비어 있다거나 아니면 귀여운 손주들이 예전처럼 폭 안기려고 하지 않아서 좀 마음 쓰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집에 또 자녀들이 오면 슬그머니 창문부터 열 때, 어휴, 괜히 좀 서운한 마음 들 때도 있으셨을 거고요. 사실 그게 많은 분들이 겉으로 막 드러내진 않으시지만 50줄 넘어서면서부터 몸에서 나는 그 특유의 채취 있잖아요. 네네. 이른바 노인 냄새라고 하죠. 네. 이것 때문에 혼자서 이렇게 고민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맞아요. 이게 정작 본인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주변 사람들은 또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죠. 가족들조차도 이거 혹시 상처받으실까 봐 선뜻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운 네. 그런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사연 봤는데 어떤 할머님은 손주한테 할머니한테 이상한 냄새 나요? 이 말 듣고 밤새 속상해서 우셨다고 하고요. 아이고. 또 어떤 할아버님은 아들 친구가 이렇게 속삭이는 말, 야, 진짜 할아버지 냄새 좀 심하다. 이걸 듣고 충격을 받으셔서 그 뒤로 외출도 잘 안 하시게 됐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정말 안타깝죠. 네, 마음이 참 무겁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자세히 살펴볼 주제가 바로 이 노인 냄새입니다. 네. 근데 먼저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이게 결코 개인의 위생 관련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군요. 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과학적인 변화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그렇군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들이요. 정말 다행이네요. 괜히 막 향수 뿌리고 방향제 쓰고 그래도 오히려 냄새가 섞여서 더 역효과 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알려드릴 방법들은 뭐 큰돈 드는 것도 아니고 당장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요. 어르신들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간단한 방법들만 꾸준히 하셔도 냄새 고민을 정말 크게 덜 수 있거든요. 다시 가족들하고 편안하게 가깝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우선 그 노인 냄새의 주된 원인 물질이 있어요. 그게 노네날이라고 불리는데요. 노네날이요? 네, 노네날. 이게 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 몸에 변화가 생기는데 첫째로 땀 분비량 자체가 줄어들어요. 땀이 줄어요. 네, 그러면서 몸속 노폐물이 예전처럼 이렇게 원활하게 잘 배출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피지선에서 나오는 그 피지 성분도 변해요. 피지요? 네, 특정 지방산이 산화되면서 이 노네날이라는 물질 생성을 막 증가시킵니다. 이게 젊은 사람들 피지에서는 거의 발견이 안 되는 물질이거든요. 아하, 그렇군요. 거기다 이제 침 분비량까지 줄면서 입안이 마르기 쉬워지니까 입냄새까지 더해지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아무리 매일 깨끗하게 씻는다고 씻어도 이게 쉽게 해결이 안 됐던 거군요. 땀은 줄어서 노폐물을 쌓이고 피지는 변해서 그 냄새 물질이 나오고 또 입안까지 건조해지고 이게 단순히 겉의 문제가 아니라 몸속의 복합적인 변화 때문이었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결의 실마리는 의외로 가까이에 있습니다. 냄새가 주로 발생하는 특정 부위, 그러니까 냄새 진원지라고 할 만한 곳을 제대로 공략해서 씻는 게 핵심이에요. 냄새 진원지요. 네. 크게 세 군데를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첫째는 살이 접히는 부위입니다. 접히는 곳. 네. 목에 주름진 곳, 겨드랑이, 가슴 밑, 그리고 배꼽 주변이나 사타구니, 무릎 뒤쪽처럼 피부가 이렇게 겹쳐서 통풍이 잘 안 되고 땀이 차기 쉬운 것들이요. 네네. 이런 곳은 세균 번식이 아주 활발하거든요. 여기를 좀 세심하게 씻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어르신은 겨드랑이랑 가슴 밑을 좀 꼼꼼히 씻으셨더니 냄새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아주 만족해하셨어요. 정말 접히는 곳. 생각해보면 신경 쓴다고 해도 놓치기 쉬운 부분들 같아요. 세심하게 씻어야겠네요. 그럼 두 번째는 어디인가요? 두 번째는 털이 많은 부위입니다. 털이 많은 곳이요? 네, 두피나 겨드랑이, 또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가슴처럼 털이 있는 곳은 피지랑 땀이 그 모낭 주변에 엉겨붙기가 쉽습니다. 아하. 특히 두피는 많은 분들이 좀 간과하기 쉬운데요. 샴푸하실 때 손가락 끝 지문 부분 있죠? 그걸로 두피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듯이 문질러서 노폐물을 꼼꼼하게 씻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네. 어떤 어르신도 두피 마사지를 같이 했더니 정수리 냄새가 훨씬 줄어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두피 마사지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냥 머리카락만 헹굴 게 아니라
두피 자체를 깨끗하게 해야 하는 거군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요? 셋째는 땀이 많이 나는 부위입니다. 땀 많은 곳. 네, 대표적으로 발, 특히 발가락 사이요. 그리고 손바닥이나 등처럼 땀샘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죠. 발은 특히 하루 종일 신발이나 양말 속에 갇혀 있으니까 냄새가 나기 쉽잖아요. 그렇죠. 비누칠할 때에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꼼꼼히 닦고 씻은 다음에는 물기를 완전히 말리는 습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 어떤 어르신은 발 관리에 신경 썼더니 냄새가 줄어서 며느림이 더 이상 인상 쓰는 일이 없어졌다고 엄청 기뻐하셨어요. 그렇군요. 아, 정리하면 접히는 곳, 털 많은 곳, 그리고 땀 많이 나는 곳, 이 세 군데를 집중적으로 관리해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럼 씻을 때 뭐 특별히 주의할 점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샤워하실 때는 너무 뜨거운 물보다는요, 체온이랑 비슷한 미지근한 물, 한 38도에서 40도 정도가 피부 자극을 줄여줘서 좋습니다. 아, 미지근한 물이요? 네, 비누는 너무 강하지 않은 좀 순한 제품을 쓰셔서 이 세 부위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듯이 씻어주시는 게 좋고요. 네네. 그리고 샤워 후에는 물기를 완전히 닦아내고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서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피부가 건조하면 또 각질이 쌓여서 이게 또 다른 냄새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아, 보습도 중요하군요. 그렇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는 입욕도 혈액순환이나 노폐물 배출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입욕도 좋고요. 네, 이런 세정 관리와 더불어서 몇 가지 생활 습관을 같이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미지근한 물 한 컵 드시는 거 시작으로 해서 하루에 6컵 이상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노폐물 배출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 물 마시는 거. 역시 기본이 중요하네요. 속부터 깨끗하게. 그렇죠. 그리고 하루에 한 20분 정도 햇볕을 쬐면서 가볍게 산책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햇볕이 살균 효과도 있고요. 아, 햇볕이요? 네. 가벼운 운동은 신진대사를 도와서 노폐물 배출을 또 촉진하거든요. 와, 햇볕 쬐는 게 살균 효과도 있다니. 잠깐이라도 좀 걷는 습관을 들이면 좋겠네요. 네. 식단에서는 항산화 성분이 많은 과일이나 채소, 마늘 같은 거 충분히 드시는 게 좋고요. 네. 입냄새 관리를 위해서는 양치질 후에 혀 클리너로 혓바닥까지 닦아주는 습관, 이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 혀 클리너. 그리고 또 옷이나 침구류는 자주 세탁해서 햇볕에 바짝 말려서 소독해 주시고 하루에 2번, 한 10분 정도는 창문 열어서 집안 공기를 환기시키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와,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말 실천하기 어려운 것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물 좀 잘 마시고 잠깐 걷고 씻을 때 조금 더 꼼꼼하게 신경 쓰고 음식 조금 신경 쓰고 옷이랑 이불 자주 빨고 환기 잘 시키고 네, 맞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그 냄새 걱정을 덜어주고 손주들도 더 편하게 안아줄 수 있게 되고 주변 사람들하고도 스스럼 없이 어울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아까 말씀하신 어르신처럼 간단한 방법 꾸준히 실천해서 손주들하고 행복한 시간 되찾으셨다는 이야기 들으니까 정말 다행이고 기분이 좋네요. 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요. 이 노인 냄새라는 건 부끄러워하거나 감춰야 할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네.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원인을 알고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하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핵심은 그 냄새가 주로 나는 특정 부위를 미지근한 물로 순하게, 그치만 꼼꼼하게 씻어내고 물 충분히 드시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작은 노력들이 단순히 몸의 냄새를 줄이는 걸 넘어서요. 어르신들의 그 잃어버렸던 자신감도 되찾아주고 또 사랑하는 가족이나 이웃들과 더 편안하고 행복한 관계를 이어가는 데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냄새 때문에 소중한 시간을 또 소중한 사람들과의 그 따뜻한 교감을 망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방법들 하나씩이라도 생활 속에서 한번 실천해 보시면서요. 어떤 좀 긍정적인 변화를 느끼시는지 혹은 이 문제에 대해서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지 스스로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